네, 반갑습니다. 라이브 녹화 영상을 제외하고 업로드하는 첫 차트 분석 영상인데, 감회가 좀 새롭고, 뭐 신년이기도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열심히 한번 졸업할 때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영상의 방향성은, 이제 쇼츠 영상을 제외하고는 이제 노편집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뭐 이제 자막도 달고 컷 편집을 좀 하면 매끄럽고 다 좋긴 한데,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이제 대본 없이 짜집기 없이 그냥 이제 남의 관점 보고 베끼는 게 아닌 그냥 이제 제 관점, 또 제 생각, 제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좀 진실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편집으로 가는 방향성으로 좀 잡았습니다. 공장 마냥 이제 찍어내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시장에서 뭘 느끼고 있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런 것만 좀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딩방은 아니니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뷰로 보는구나 정도로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실제로 작도를 해서 매수를 하기도 했고 이제 보고 있는 여러 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리플은 제가 실제로 매수를 했죠. 게시물까지 올리면서 이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24년 8월 8일자 날짜고요. 리플 게시물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왜냐면 이때 리플 700원인가 800원대 바닥 기고 있던 때라서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매수를 진행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이제 대충 한번 읽어보자면, 리플은 이제 1억 2,500만 달러로 합의를 했다. SEC에게 증권성 이슈로 항소받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 이거 합의가 됐다는 거는 긍정적 이슈, SEC에게 일정 추징금을 지불하고 SEC 패소에 대한 체면을 살려줌과 동시에 본인들의 입지를 챙겼다고 생각을 한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리플은 SEC에게 항소받지 않는 조건으로 추징금, 벌금을 지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벌금을 지불하고, 이제 SEC도 체면이 구겨지지 않게 우리가 그냥 벌금 내고 진 걸로 하겠다. 우선은 그런 식으로 이제 리플도 지키고 SEC의 구겨진 체면도 뭐 같이 지켜내는 거라고 봤죠. 호재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매수 시기는 이때가 약간 이따 차트 분석을 보겠지만 삼각 수렴을 벗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매수를 아직 안 하고 지켜봤고, 실질적으로 매수를 한 거는 삼각 수렴 돌파하고 리테스트 구간에 매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월봉 자체에서 3년 동안 수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사도 괜찮게 먹는다. 왜냐면 이제 진짜 상승 구간에 접어든다면 단순 짧은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플이 상승을 한다면 되게 길게 상승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리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했고, 이거 P&L은 제가 우선 가렸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반익절이라도 하고 좀 할까 해요, 공개를.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수익을 좀 안 밝혀야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을 좀 자극을 해야 그런 이목을 좀 끌 수 있다고. 그래서 조금 리딩방처럼 숨기면서 많이 버는 척 우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단은 뭐 당연히 좋죠. 평단은
아마도 이 평단까지 오지는 않지 않을까. 평생 연금으로 솔직히 들고 가도 될 정도의 평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뭐 팔진 않았어요, 단 하나도. 그래서 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들고 가보려고 하고, 이게 아마 토탈 2 차트일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의 유동성도 좋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스레드 가면 다 있어요. 아직까지 뭐 게시물 지운 건 없어서. 그래서 리플의 차트랑 그 다음에 토탈2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알트의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매수를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매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리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바이낸스 현물 차트로 우선 대응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로 대응을 했고, 저는 선은 이렇게 그었어요. 21년 4월 14일 고점이랑 그 다음에 23년 7월 11일 고점을 이었습니다. 3수. 근데 이제 여기서 참 골치가 아팠던 게 들어갔었어요. 리플을 3번인가 총 들어갔어요. 다 로스가 터졌는데, 우선은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로스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 뚫을 때도 한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손실이 좀 많이 났어요. 이쪽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저점은 사실상 긋나 안 긋나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긋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삼수 상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캔들이 한번 돌파가 됐어요. 아, 이것도 낚시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 밑꼬리 구간, 여기 구간, 여기서 이제 삼수 지지가 나오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거를 좀 뒤늦게 봐서 시장가를 좀 늦게 때렸어요. 올라온 다음에 땡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5.9가 맞춰진 건데, 여기 아마 횡보하는 구간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스는 당연히 전저점. 왜 리테스트 구간에 로스를 안 거냐? 여기는 한 번 더 깨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리테스트 구간에 로스를 두지 않고 그 밑에 전저점에 로스를 더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 폭은 5.9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한 30% 구간인데 5배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할로 손절을 나가야겠다, 물 타면서 이제 순환매로 손절을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리테스트 구간 로스도 안 나오면서 운이 좋게 상승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450%가 올랐는데 이건 좀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에 우선 제가 매수를 했던 타점은, 매수를 했던 근거는 단 이것뿐이에요. 이거랑 토탈2 차트.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추세선이나 빗각만으로도 얼마든지 저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그렇게 매매를 해왔고, 누구보다 손익비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매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제 비트를 해놔가지고. 지금 새벽 2시라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우선 리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선 매수한 근거는 그렇게 되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메이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트 다음에 생긴 게 리플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메이저 코인 중에 이더리움보다 형인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야 이제 대부분 거래소에 업비트랑 이제 빗썸에 그게 있잖아요. USDT, 테더 다
아시죠? 이게 있는데 예전에는 USDT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해외로 자금을 전송할 때 리플로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리플은 그냥 환전소다. 리플은 그냥 환전소 설거지 김프용이다 라는 이제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체 용도로만 쓰이던 빵 셔튼 리플은 이제 지나갔다, 아니라는 소리에 가깝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리플은 유동성 코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유동성으로 가격이 바뀌는 코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냐? 리플은 정치 코인이에요. 정치 코인. 이슈로만 철저하게 움직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일들로 인해서 펌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상승도 어떻게 나온 거죠? 이제 저는 차트로만 봤지만, 이제 차트가 불러온 뉴스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SEC 게리 갠슬러가 빠꾸당했죠?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 1월 20일에 사임. 이제 이런 뉴스가 뜨면서 리플의 이제 상승 가속화가 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뉴스가 뜨기 전에 차트로 이미 답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부른 뉴스라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게리 갠슬러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거의 3년 동안 괴롭혔죠. 소송 이슈로, 증권 소송 이슈로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 게리 갠슬러의 단두대를 친 거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시발점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제 게리 갠슬러 사임이 가장 이제 리플에 대한 호재로 다가온 경우가 커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리플을 보면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시장이 어떻죠? 이제 그동안은 약간 개인들 자금도 이제 알트장 조건에 필요했거든요. 이제 유동성.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흘러가는 게 어떠냐면, 수익 보셨죠? 수익, 리플. 이런 경우가 이제 약간 비트코인이 ETF 제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힘보다는 약간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졌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이 좀 더 거세졌고, 이제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이제 개미가 안 타도 펌핑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이제 이 말은 즉 가는 놈만 갈 수 있는 장세가 올 수 있다 정도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허나 지금 이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그거는 계속 추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맹점은,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긴가민가한 투기 자산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미 가격으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 세계에 보란 듯이 증명을 했죠. 입증을 하고. 그래서 엄연히 인정받은 이제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거는 뭐 이제 지나가는 유치원생만 봐도 아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많죠. 얻을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이제 도박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저는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밑에서 못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투자의 기본은 뭐죠? 투자의 기본 베이스는 단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지금 대부분 좀 제가 많이 보거든요. SNS를 코인판이나 뭐 스레드나 보면은 리플 평단이 3,500원, 600원이래요. 여기라는 소린데, 이 부분에 샀다는 소린데, 이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상 이제 바카라나 사다리를 타는 게 승률이 더 높거든요. 물론 추세가 터졌으니까 오를 수 있겠지.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약간 이제 본인이 불법 도박을 못하니 합법적인 코인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에게 좀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뭐 어차피 오를 건데, 어차피 안 팔 건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리플 4년 물려 있었어요. 4년. 예? 이 구간에서 4년 물려 있었다고요. 4년. 이거는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리플 개꿀이네, 꽁으로 먹었네 하지만 4년을 버텨내야 400%를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확신에 가득 찬 순간은 없고, 이제 좋은 자리에 사서, 저처럼 자랑은 아니고 좋은 자리에 사서 오래 버티는 게 정석이죠. 이게 투자하고 이게 베팅이에요. 제가 선물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선물도 도박이 아니거든요. 좋은 자리에 사서 좋은 자리에 팔면은 그게 이제 투자죠.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쓰는 것 뿐이고, 그리고 선물러들은 로스가 무조건 나가요. 뭐 버티는 게 없어. 왜냐면 레버리지를 쓰니까 못 버텨. 못 버티는 것도 한몫하죠. 그래서 리플 뭐 어차피 10달러 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되려 묻고 싶은 건,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갔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에 대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런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아시는 걸 테니까. 그래서 역사상 가장 친암호화폐 의회가 시작됐다. 의원이 298명. 이 뜻은 이제 미국이 점차 이제 친암호화폐 나라로 변했다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블랙록이 들어온 것만 봐도 알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크립토판에 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호재 말고 이제 다른 부가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죠. 리플 SEC 소송 4월 결말 가능성, 뭐 ETF 기대감 속 10달러 돌파할까. 저는 이런 뉴스가 좀 무서워요. 이제 4월 결말 가능성, 우선 4월까지 가격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ETF 또 이거를 띄우는데, ETF 그래서 이런 걸로 가격을 한번 펌핑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을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이런 게 호재로 느껴지면 매수를 지금 하는 거고, 좀 애매하면은 좀 기다려 보는 거죠. 눌릴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또 오를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를 한번 작도를 미리 해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디까지 올랐을 때 대응이 되고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도출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도를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상방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리플의 우선 바이낸스 차트로 최저점의 피보 값을 긋고 여기 이전 고점에 한번 그을 것 같아요. 이전 고점에 한번 1대1 비율을 좀 맞춰줘서 이게 자석이 잘 안 붙어서 그냥 좀 하겠습니다.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피보나치로 좀 바꿔서 그래서 짜잘한 자리는 다 스킵을 할게요. 짜잘한 자리는 다 스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저항대가 우선은 역피보로는 위에 구간이 있는데 도출 구간은 최소 2개 이상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 피보나치를 좀 이용할게요. 그래서 리플 저기 저점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최근 고점을 긋고 그 다음에 저는 저점 고점 저점을 이거 삼각수렴 지지 리테스트를 받은 구간을 저점으로 할게요. 여기죠. 이제 이렇게 그으면은 이제 이런 구간이 도출이 되는데 여기도 좀 필요 없는 구간을 좀 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1.3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확장 피보나치 색깔은 파란색 할까요? 파란색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체 되돌림 피보나치고 이거는 연두색인가 이게? 하늘색은 확장 피보나치. 그러면 이제 겹치는 구간이 살짝 좀 거리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 올라온다면 이쪽 부분을 한번 볼 것 같네요. 저항 구간을 이쪽 부분은 저항 구간 3.6, 3.45에서 3.67달러 원화로는 한 4,000원이 넘겠네요. 4,500원 그 정도가 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에를 한번 더 보기에는 아직까지 비트의 그런 하방이 멈추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은 여기 정도로만 우선 고점을 볼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한 번 더 내려오는 거를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점 구간을 조금 도출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삼각 수렴을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저점을 도출을 하자면 빗각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랑 여기 추세선 빗각을 한번 그어보면은 제 빗각 구간은 이쪽에 하나 나오죠. 이쪽에 하나 나오고 내려오면은 이제 618 구간 1.5달러. 근데 이게 기간이 좀 멀어요. 여긴 기간이 좀 멀어서 여기 딱 맞는 자리를 받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거를 이쪽 맞춰야겠네. 그러면 빗각을 한 번 더 그어보죠. 다른 자리에서 여기도 좀 애매해서 차라리 그냥 이쪽 빗각을 좀 너프하게 긋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 자리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단기간에는 이 자리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고 786 아니면 이제 886까지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은데 886을 해서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내려오면은 이제 886 구간 여기는 또 겹치는 피보 값이 있네요. 여기 하고 여기 이쪽 구간 또 한번 해보고 근데 뭐 추세선이 꼭 닿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냥 안 닿고 올라가는 방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그냥 이제 너프하게 보면은 여기 이쪽 부분이 우선 매수 자리 1차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밀리면 그냥 이렇게 크게 2차로 한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손익비가 좋죠. 우선 여기는 1차도 20호 구간이고 2차는 거의 3, 40호 구간이라서 아주 괜찮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리가 1.58에서 1.3886.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두 번째 자리를 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점 갱신이 한 번 더 남았다는 가정 하에는 필요 값을 조금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빗각도 좀 다르게 긋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빗각도 그어보고, 이렇게 한번 휩써주고 지지하는 척 여기서 내려오면 타임프레임상 또 이쪽도 얼추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고점 갱신을 하는 걸 한 번 더 목표로 두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리플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세 자리,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매수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익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익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어떻게든 비벼 넣어서 익절할 자리를 찾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고점이 없는 차트는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제 리플 가격은 우선 이런 식으로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무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잘 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차는 테스트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이게 영상을 미리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작도만 해놓고 너무 매매하기 바빠서 늦게 올렸거든요. 이게 좀 아깝네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좀 안전한 매매. 이번 장에 다들 졸업하셔야 되잖아요. 졸업이던지 아니면은 뭐 아반떼에서 벤치를 끌던지 어떻게든 시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좀 오를 거야 라는 맹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게끔 안전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나면 다른 종목도 들고 올 테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돈 많이 버시고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